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아였을 때는 대개 아빠들이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나 동화를 자주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동화책 한 권 읽어주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아빠들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여기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두 아이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쓴 아빠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조재형 씨입니다. 그는 의사이자 교수로서 한 회사를 책임진 대표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어린 딸과 아들을 위해 동화를 창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 권의 책에서 조재형 씨를 만나 그의 동화책 방귀 먹은 생쥐의 창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귀 먹은 생쥐. 이 동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귀를 소재로 한 독특한 그림 동화로서 의사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시리즈 중 1권으로 우물안 개구리 현서의 꿈, 3장의 도화지와 함께 출간되었습니다. 이 동화 이야기에는 친구를 위해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숲속 어느 조그만 마을에 항상 방귀를 뀌며 다니는 어린 토끼가 있었어요. 그 어린 토끼는 방귀를 너무 자주 뀌는 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 그 어린 토끼는 무시무시한 늑대를 발견하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나오는 방귀를 참아 배가 빵빵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지나가던 생쥐가 불쌍한 어린 토끼를 위해 방귀를 먹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늑대가 어린 토끼의 방귀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과연 생쥐와 토끼는 늑대를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조그만 IT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지금 14살인데 4살 때 10년 전쯤에 제 아내가 어떻게 당신은 오빠는 어떻게 이렇게 착한 권 읽어주지 않느냐, 아빠가 맞느냐 너무 좀 뭐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주말에 책을 읽어주겠다고 해서 책을 펼쳤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딱 3페이지만 읽으면 저는 졸렸습니다. 하여튼 컴퓨터 하루 종일 쳐다봐도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책을 3페이지 읽는 게 너무 좀 그랬는데 너무 졸려서 현사한테 누워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불을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엔 이런 동화 저런 동화를 막 섞어서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신데렐라가 12시에 나갔는데 숲속에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나무꾼을 만나가지고 나무꾼이 도끼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한 3-4개를 연결해서 막 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제 아내가 오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갔는데 친구랑 싸운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빠가 해준 거예요. 친구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싸워서 제가 애가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또 뭐라 이제 혼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막 지어내 봐야겠다 해서 몇 가지를 막 짓게 됐습니다. 그때 짓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동화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가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스토리가 만들어졌구나 해서 언젠가 한번 이거를 꼭 책으로 한번 내봐야겠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래서 제목을 쭉 적어둔 게 한 10가지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동화책을 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는 방귀 먹은 생쥐죠. 방귀 먹은 생쥐는 생쥐가 토끼를 위해서 방귀를 먹어주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코믹한 면도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해서 더럽지만 그걸 먹어줌으로 해서 친구를 위한다. 또한 3장의 도화지 같은 경우도 물론 거기다 나의 욕심대로 금은보화를 그려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친구를 위해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 우물안 개구리의 꿈 같은 경우도 글쎄요, 이 우물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현님과 얘기하고 싶고 달님과 더 얘기하고 싶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중요한 거면 그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걸 얘기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가치가 있다 없다로 판단할 문제가 절대로 아닌데 이 세상은 자꾸 그거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걸 나가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여야 하며 그러나 자기한테 중요한 꿈은 중요한 거다. 그 꿈을 위한 도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게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를 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이북으로만 내려고 그래서 생각했던 거고요. 종이가 많이 들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약간 무리를 제가 하려고 한 것은 절대로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20년이 지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 애들은 이미 30살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동화책 100권을 써도 걔네들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정말 많은 바쁜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또한 지나가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자들, 지금 저랑 같은 40대 중반, 40대 후반, 50대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사실 하고 얼마나 많은 어깨에 짐이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각자의 방식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애들이 클 때 얼마 안 몇 년이면 커버리니까 그 몇 년만 해도 굉장히 다른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귀 먹은 생쥐, 이 책은 제목부터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깜깜한 밤에 잠자리에서 아빠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자아냅니다. 또 한글판과 함께 영문판도 나와 읽는 사람의 재미도 더해주는데요. 혹 바쁘다는 핑계로 그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미뤄온 독자라면 이 책을 계기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